자, 위장 전입이 시민 마음을 후벼 판다고 조국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 2005년 이후에 위장 전입으로 2회 이상 한 것만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좀 의아했어요. 왜 하필 2005년이냐 했더니만 자기가 민정수석을 할 때 위장 전입 공직 배제 기준을 2005년 이후 이해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면 지금 자기 자식을 갖다가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이 과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이명박 정부의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이 다 나오니까 서민 마음을 후벼 파는 비리 종합 세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울산대 재직 당시에 아내와 아들은 기존에 살던 부산의 아파트에 남겨두고 딸과 함께 서울 송파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조국은 99년에서 2000년까지 울산대 교수로 있다가 그때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 거주를 했대요. 그러다가 99년 10월에 서울 송파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8살 딸과 함께였고 자기 부인은 3살짜리 아들과 부산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학 연령인 딸의 학교 배정, 서울에 이제 강남에 8학군에 배정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한 거 아니냐. 조국은 98년에 2월달부터 7월까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연수를 했고 이 기간과 울산대에 재직한 2년간은 서울 부산을 오가며 1개월에서 9개월 간격으로 6차례나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자, 송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IMF 때 위기인 98년 1월에 이때 한참 집값이 떨어져가 형편없을 때였죠. 감정가 3억 9천보다 35% 저렴한 2억 5천만 원으로 사가지고 부동산 재테크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현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배제되는 위장 전입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국은 89년부터 2004년까지는 16년 동안 8번 이사를 갔다가 2005년 이후는 2번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진 2005년 이후 2번이라는 부분은 이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조국은 과거에 2010년에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겨레 칼럼에서 2000년 11월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 위장 전입 한 적이 있다며 마치 집안의 선상 구입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선사는 또 아니다. 이렇게 말을 최근에 바꿨는데 그게 선산이 아니라 애 위장 전입한 걸 그렇게 둘러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자기 같은 강남 좌파가 많아져야 된다는데 조국 같은 이런 강남 좌파 많아졌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최근에 종합소득세를 장관 임명을 받고 700만 원을 더 냈대요. 어떻게 이럽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해줬잖아요. 상가, 하울곡동인가? 그걸 갖다가 아마 세를 받은 거를 세금을 안 내고 누락시켰다가 이제 장관 되려니까 딱 걸릴 것 같으니까 세금을 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조국의 이야기에는 손혜원의 조카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조국의 동생의 건설업자래요. 동생의 부인인데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국 동생도 조실 건데 부인도 조시예요. 이름이 조은양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혼을 했다는데 2006년에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운동학원과 51억 공사비를 놓고 소송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2017년 11월에
그때 이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고 문정권 들어서 문도 자기 이 홍원동 빌라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조국도 이 해운대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던 해운대 자동 아파트를 3억 9천만 원에 팔았다 돼 있잖아요. 그걸 이 조원양 씨가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혼한 동생 전 부인한테 집을 판다? 매우 이상하지요. 자, 이때 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 때인데 조 씨는 이것보다 앞서서 2014년 12월에는 부산 해운대에 빌라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입 직후에 이 집에 조 후보자의 모친이 왔고 또 작년 8월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도 주소지를 여기로 옮겼답니다. 동생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원래 조국 아버지가 건설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국 동생이 이 건설업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데 2015년에 4억쯤 되고 2016년에 1억 4천, 2017년에 이름이 사라졌다가 아마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니까 세금을 냈겠죠. 작년에 또 8,200만 원을 안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 씨 부부가 위장 이혼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에 조원양이 자기 조국 엄마가 살고 또 조국의 남동생이 사는 이혼한, 그럼 전 마누라가 산 집에 시모가 들어가고 또 전 남편이 들어가는 이런 희한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 빌라를 조원양이 명의인데 조국 부인이 장관 발령이 난 날 임대 계약서를 써서, 그런데 빌린 사람이 임대인이고 집주인이 임차인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임대 임차인을 거꾸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마누라는 그 집에 가서 살지도 않을 건데 왜 임대 계약서를 따로 또 썼을까요? 그 집 실제 주인이 조국 부인이니까 이런 임대 계약서를 쓴 거 아니냐?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중에 내 거다라고 깔고 앉을까봐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랬느냐?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라 실제 주인이 누구냐는 부분에서 조국 부인이 맞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채널 A가 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의 이 해운대 빌라에 등기는 조원양인데 집을 살 때 돈을 낸 사람이 정경심이라면 실제 집주인은 정경심입니까? 조원양입니까? 채널A 기자가 이 빌라를 중개했던 이 복덕방을 만났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빌라인데요. 동생 전부인 종호은양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빌라 매입 비용을 정경심이가 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빌라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따르면 2014년 초 정경심 명의의 아파트를 부산에 있는 거예요. 2017년 11월에 조원양이한테 팔은 거. 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 때 또 받아주고 또 빌라를 살 때 이름을 대신해주고, 이거 어디서 억수로 많이 봤잖아요. 손혜원이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손혜원이 동생과 이혼한 부인한테 그 조카들한테 지금 다 일을 이것저것 다 시키고 이름을 등재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상류층들은 이혼한 동생 부인이 있고 조카가 있어야 사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에 있던 자동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2014년에 그 전세금이 들어오니까 2억 7천인데 그걸 그대로 빌라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 보증금 받아서 빌라 샀다니까요.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빌라 2억 7천만 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상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한 날과 빌라 매입한 날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전세 보증금도 또 빌라 실거래가도 2억 7천만 원으로 아주 기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 빌라가 조국의 동생
전 부인 명의로 된 것은 조 후보 모친의 뜻이라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자 이름을 할머니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작은 며느리 이름으로 넣고 작은 아들이 연락 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동생 전 부인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국 엄마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자의 말에 따르면 돈을 낸 사람과 등기상의 빌라 소유주가 달라 명의 신탁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죠. 그런데 조국은 전 부인이 지 돈으로 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지금까지 나온 구설수만으로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고 민정수석을 하면서 부패나 의혹과 연루된 의심이 지금 나오고 또 법무장관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쓴 꼼수, 디너케이사 종합소득세를 낸다든지 또 디너케이사 동생의 이혼한 부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법적으로는 자기 집은 아니고 돈은 자기가 냈고 그렇다면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명의신탁, 즉 내 거를 맡겨놓은 다세대주택이라는 부분을 피하기 위한 행동들을 해운대 아파트에서도 했고 그리고 또 빌라에서도 한 거 아니냐. 그럼 조국은 실제로 집이 몇 채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등장되게 돼 있습니다. 자, 문을 믿고 문에 지금 좌파 독재를 믿고 윤석열을 믿고 조국이 이 모든 것을 뭉개고 갈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지 않고 조국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고 집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조국을 임명하겠지요. 한국당의 행태들을 보면 조국을 비난만 하지 결국 막지를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 조국은 법무장관이 되겠지만은 벌써 조국에 대해서 부정이 긍정을 넘어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한다면 며칠 뒤면 조국은 국민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거고 문은 그런 국민의 의사를 깔아뭉개고 누더기가 된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그 조국의 손을 통해서 부패 척결을 하겠다고요? 정말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결국 문 정권은 자기 모순에 의해 침몰해 갈 수밖에 없는데 조국이 문 정권이라는 배에 커다란 구멍을 냈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 주먹을 넣고서 막고 가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꼴인데요. 이게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조국을 통해서 한국의 좌파라는 자들의 위선과 또 그들의 부패상과 또 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표리부동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자, 세상에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청빈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게 조국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은 선거나 나가지 말라고 장담하겠다고 한마디로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다가 제가 뭘 했습니까? 저렇게 가다가 벼락을 곧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조국 제가 볼 때 사실상의 정치 수명은 장관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끝났고 저런 자가 절대 대선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됐죠. 저런 자도.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자, 조국은 꿈 깨길 바랍니다.